야,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합격생이 왔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뭘 물어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2차의 상황, 2차에서 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특히 경기도의 그 2차 상황을 좀 물어볼 거고, 그리고 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서브노트,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경기도에서는 2차에서 변별이 굉장히 커요. 그죠? 네. 그런데 우선은 그 2차에서 그 변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면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실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수업 실연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실전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가, 아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는 정말 이런 걸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걸 한번 네. 이야기해 보죠. 네. 사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렇게 올인을 해서 공부했는데, 떨어지니까 제가 정말 좌절이 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음,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게 진짜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래도 조금씩 쌓이는 게 제가 느껴졌고, 그래서 작년에 공부가 그 재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1차에 합격이 되고 나서 점수가 사실 제가 컷에서 많이 높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2차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도는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해랑 다르게 정말 2차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첫 번째로는 일단 미술학원을 제가 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으로 다니지 않게 되면서, 음, 노량진에 있는 학원이 사실 제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올해는 운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타임 음, 수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줄게 되면서 음, 추가로 어쨌든 다른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차라리 다른 학원을 이전에 알아봤던 학원을 다니자 해가지고 평타를 다니지는 않았고, 음, 그냥 입시학원을 갔어요. 대학교 입시학원을.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건 저의 전공인 조소랑 그리고 음, 동양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조소는 전공이니까 음, 그래도 좀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조소는 많이 이제 비중을 안 뒀고, 제가 음, 이제 동양화에는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한 4일, 3일 이렇게 최소 나가서 이제 풀로 했던 걸로 학원을 그렇게 먼저 선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나머지들 것이 좀 바빠져서, 음, 아무래도 이전에는 대부분 노량진에 실기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노량진에 있는 이런 면접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음, 구했다면, 음, 요번에는 제가 그냥 사실 많이 경험이 없지만 제가 그냥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음, 살고 있는 지역에 스터디 공고를 카페에다 올렸어요. 음, 일단 면접 같은 경우는 미술교과랑 하지 않았고 음, 타교과랑 음, 우선적으로 그냥 조건을 그렇게 해가지고, 음, 뭐 역사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랑 네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음, 근데 다들 정말 운이 너무 좋게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음, 분이었고, 1차 합격이 되셨던 경험이 다들 없으신 상태였는데 모두가 합격을 했어요. 오, 그만큼 정말 피드백도 열심히 해주셨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실기학원을 다녀서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그래도 조금 나눠졌다고 할까요? 저는 조금 음, 피드백을 좀 구체적으로 태도면이나 이런 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해드렸고, 음, 다른 분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공부해온 거를 좀 나누는 분이 계셨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역할이 조금 그래도 뭐 정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음, 분담이 돼가지고 정말 합이 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다들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음,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저도 학원을 다녀야 되고 다들 이제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 이후에 또 다른 스터디를 이제 하게 됐는데, 1차 합격되고 그때는 또 다른 과로, 예, 음, 그렇게 또 운 좋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뭐 인원이 저 포함 3명이었고요. 음, 그렇게 해서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의 한 분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음, 그런 부분에서 면접은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음,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진행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를 지원하니까, 이전에는 제대로 수업 시간을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요번에는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는 조건으로 제가 또 모집을 했고, 음, 나눔까지 좀 같이 연습을 하자라고 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 포함해서 네 분을 이제 딱 모집을 해서 정말 여기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음, 근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아쉽게 떨어지셔서, 음, 음, 이후로는 사실
이 동익쌤께서 거의 개별로 봐주셨다고 할 정도로 2차 그 강의를 제가 신청한 거를 오는 날도 해주셨지만 뭐 이제 따로 메일을 보내드리고 피드백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차 결과 나고 따로 이제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치. 그때 돼서야 이렇게 구한다는 게.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을 기꺼이 내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도 오히려 이렇게 소규모로 하니까 더 1대1로 봐주시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2차를 좀 점수를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는 원래 그래,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나는 2차 수업을 할 때 그룹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수업을 할 때 수업 시련을 봐줄 때 네.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하면은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맞아요,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걸 누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그래서 그룹으로 하느라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여러 번 나와야 되죠. 그룹별로 하니까 네. 여러 번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장 얘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 합격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전해 듣거나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정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아쉬움이 없었을 그러니까. 텐데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가 실기가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보잖아요. 처음에 이제 일찍 갔더니 이제 강당에 경기예고에서 보는데 1층에 이런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강당에서 이렇게 모이고 ABCD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 있었는데 그건 수험번호로 이제 자르신 것 같고요. 자기 위치에 앉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인원 파악하고 휴대폰 제출을 한 다음에 뭐 오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려주시고 감독관 분께서 그리고 이제 팻말을 들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 밖에 이제 계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오전에 먼저 보게 되는 오전에 이제 보통은 서양화랑 동양화 이렇게 보게 되고 오후에는 조소 디자인을 보게 되는데 오전에 보는 시험에 따라서 이제 팻말을 들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줄에 맞춰가지고 따라 올라가면 그 실기실로 이동을 하는 경우였고 그리고 실기실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리 추첨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수험번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자리 추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옆에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동양화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동양화의 제 좌우가 정말 전공자이신지 굉장히 잘해서 제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동양화 할 때 보통 파지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가세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파지도 나눠주세요. 현장에서 2장씩 나눠주셨고, 모든 종이는 상단에다가 관리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수험번호를 적지 말고, 부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관리번호를 뽑은 그 관리번호 수첨해서 그거를 상단에다 다 적으라고 하시고, 썼던 거를 나중에 다 걷어가세요. 그래서 딱 도구하고 그것만 가져가고, 아이디어 스케치할 A4 용지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걷어가고요. 시험지도 당연히 걷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나서, 종료되면은 다 걷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저희는 서 있고, 바로 이렇게 동양화는 걷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동을 이제 한 교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끝나면 팻말을 들고 계신 선생님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다음 실기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줄순 순서대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관리번호를 추첨을 했고, 거기는 굉장히 큰 강당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조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다이가 굉장히 낮고 작아가지고 도구를 올려놓을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했고 사실 의자는 있었지만 뭐 앉을 만한 이런 굉장히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할 정도로 그랬고 뭐 준비해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거를 좀 알고 그냥 가시면 그래도 그리고 사전에 이런 도구를 올려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흙이 굉장히 질었어요. 전 제가 조속간데도 불구하고 그런 흙을
본 적이 없는데 옹기토였나 봐요. 굉장히 자갈도 많았고 해서 조선은 사실 부조고 작게 만들어야 되는 또 요번에는 인체 2명 이상을 만드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뭘 표현하려고 하면 얼굴이 갑자기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럴 정도로 이 자갈도 많고 흙도 굉장히 질어가지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금 걸 감안해서 좀 연습할 필요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흙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현장이 그렇게 되니까 조속가인 저도 이거 완성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함을 떨면서 사실 시험을 그러면 흙을 봤거든요.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로 할 시간 같은 건 없고. 사전에 흙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까지는 하는데 사실 분무기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보통 조소하면 분무기 많이 쓰거든요.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뭐 물론 매년 흙 상태가 또 어떤지는 그렇지, 또 모르겠지. 다르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흙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진 생각을 상태에서 해봤습니다. 조금 그건 지르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 거기다가 흙에 자갈이 많으면 뭘 표현하려고 파면은 이제 같이 그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소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케치하라고 주셨던 A4 용지랑 문제지 이런 것들 뭐 다 걷어가셨고요. 시험 끝나고. 그리고 조소는 사실 학원에서 보통 이렇게 사진을 보고 하거나 연습할 때 뭔가 이제 뭘 집게나 이런 것들 좀 편하게 보고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부조기 때문에 보통 뭘 기댈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빌려주셨어요. 사실 저한테 혹시 가서 현장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런 독서대 같은 거요. 끼고 액자대 같은 걸로 하면은 조금 더 할 때 편하지 않겠냐고 빌려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져온 거 절대 못 쓰게 하니까 가져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바닥에 놓은 상태로 했다라는 것도 사전에 좀 알고 있었더라면 짐을 하나 더 들고 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시는 분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아쉬웠던 게 제가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실현할 때요. 제가 생각했던 책상과 그 감독관의 위치가 좀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칠판을 마주보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계신 거예요. 세 분이 계시고, 그분들 맞은편에 저 뒷문 쪽으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 실현할 때는 항상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뭐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이거를 연습을 하고 했는데, 정말 딱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고 그럴 수 그런 있지. 것 때문에 어디다가 인사 2번 해야 되나 어디다 해야 되지라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그 감독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 수험번호 말씀하세요 몇 번이세요 해서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사를 처음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걸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인사를 여러 번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쓰면은 그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계셨어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계셨어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서 생각했던 이렇게 거랑 관람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 지목하듯이 막 하면서 할 때 오히려 그분들하고 이 오른쪽에 다 계시니까 눈이 마주치는 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미리 알고 갔더라면 더 근데 자신 사실은 있게. 아예 앞에 없는 게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 그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편했을 텐데,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예, 거기서 조금 순간, 처음 이제 먼저 그걸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막 이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딱 생각했던 건 다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조금 알았더라면 조금 덜 긴장하고 마무리까지 자신있게 더 했지 않을까? 그러면 수업 시료는 몇 점, 20점? 나눔이 이제 10점 만점 해가지고 다 1점씩 깎였어요. 1점씩. 네. 잘했다. 너무, 난 딱 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되게 교사의 그런 느낌이 펄펄 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았던 거나 장점이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일단은 딱 첫 번째로 제가 장동익 교수님 수업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들었던 계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대학원에 이후에 제 뒤로 들어오셨던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선생님 거를 듣고 합격을 하셨다고 추천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주변에서 많이 선택하는 강사로 저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강의를 그때 학교 다닐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만 외워. 그럼 돼. 라고 좀 해주셨던 부분이 이게 제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기만 급급했지 않았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장도익 교수님 수업을 듣고 나가지고 사실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암기로 따다닥 이렇게 뭐 흐름을 그냥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시대 상황부터 특징 이런 것들을 정말 이야기 듣듯이 저는 좀 재밌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뭐 이런 뼈대가 되지 않았을까, 공부를 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 흐름이 없이 단권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맞아. 버거운 일이고, 솔직히 단권화나 서브를 다들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한데 그런 좀 이해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 이게 여기서는 어떤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조금 아무래도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 현 시점의 시험에서는 좀 그런 게 필요로 하죠. 좀 맥락적인 네. 거를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단순한 기로는 요즘의 시험에서는 조금 네, 힘들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문제가 조금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주신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제가 배운 게 맞나? 분명히 공부를 나름 했는데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뭐 이런 혼란이 많이 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현장의 시험이 조금 더 쉬운 듯한 느낌? 네. 조금 더 긴장감이 덜해지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조금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훈련이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 된 것 같고요. 약간,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시험보다 약간 어려운 게 낫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약간 어렵게 해야지, 시험장에서 나름대로 그게 조금 좀 수월하게 풀린다고나 할까? 뭐 좀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자, 서브를 좀 보겠습니다. 서브. 자, 요 서브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된 건가요? 일단은 올해 세 번째 공부하게 되면서는 좀 제가 나름대로 뭔가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한 분의 강사분의 책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책을 좀 모았고 그리고 필독서도 나름 많이 좀 샀어요. 필독서 내용도 네, 집어넣고. 이런 것들도 추가를 최대한 해서 영역별로 여기 보시면 교육론, 교육과정, 표현, 뭐 동미, 서미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최소한으로 글씨도 작게 해서 내가 한 권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이 일단 컸던 것 같아요. 서브가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네, 이거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좀, 정리도 이렇게 비교표로도 하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한 상반기는 다 이거 하는데 시간을 쏟았던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는 나중에 회독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또 한 권이 되니까, 다른 뭐 기본서를 보고 뭐를 찾기 위해서 또 뭔가를 꺼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예, 이것만 계속 찾아서 보고 빠르게 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근데 만약에 다음에 한다 그러면 네. 이 방법도 좋은데 요거는 사실 서브도 서브인데 굉장히 내용이 되게 많죠. 네, 맞아요. 이게 많은데 이제 단권화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세부 내용이나 비교하는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문제를 풀고 채점을 받으면서 제가 정확히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중간중간 들 때가 많았어요. 그 탈락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한 곳에 뭔가 여러 군데 나눠서 적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내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뭐 다르니까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장점은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네. 나름 잘 될 것 같긴 하네요. 최대한 중간중간에 비교해야 될 거는 이렇게 표 같은 걸로 음, 조금 해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팝이 나오면은 음, 기존의 어떤 이 굿 디자인하고 팝 디자인이 어떻게 비교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별로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눈에 좀 빨리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내용이, 그 이걸 이제 워드로 작성을 했죠? 네, 워드로 맞습니다. 작성하니까 그나마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상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손으로 써서는 이게 되질 않죠. 네, 처음에는 손으로 사실 좀 써봤는데 음. 팔이 아파서도 못 썼고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또 맞아, 추가하기도 맞아. 굉장히 어려웠고요. 음, 근데 이거를 최대한 다 완성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아무래도 음, 추가를 할 수밖에 또 없으니까 기존에 음. 처음 그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에다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계속 첨부 해가지고 네,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내용이 돼버린 거야. 네. 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정보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니까, 음, 아, 이게 음, 촬영 기법에 들어가는구나? 뭐에 음, 들어가 효과에다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 조금 뭐 폴더 안에 집어넣는 듯한? 음. 이런 걸로 제가 스스로 만드는 과정 속에 공부도 많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요. 만들면서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네. 참 뭐 이런 거 탑 같은 네, 것도, 탑도 잘 있고, 해놨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음, 미술사에서 음, 미술사 부분이 사실 역사 부분이 작품도 굉장히 맞아. 많고 음, 이게 기본서 봤다가 심화 봤다가 뭐 다른 음, 종이 봤다 이러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진짜 이 미술사 만드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미사가. 시대별로 최대한 이미지가 제가 잘 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최대한 넣어서 중간중간 추가하면서 음, 이런 부분적으로 이름이라든지 명칭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음, 그 사이사이 뭐 로마와 비잔틴의 음, 모자이크 양식 비교 이런 것들 항상 중요시 강조해 주셨던 음, 부분들은 음. 최대한 표로 중간에 넣었어요. 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뼈대만 제대로 해놓으면 계속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면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어려워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문제로 다뤄주셨던 부분은 이렇게 팀파늄 음, 조각에서 필사본과 공통된 특징 이런 것들 물어봐 주셨었거든요. 문제 음, 중에. 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좀 짧게 어, 적어서 어, 여기서는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래도 음, 강사님들이 문제로 내신 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음, 최대한 또 넣어봤고요. 오케이, 오케이. 뭐, 장점을 하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올해 이제 발령 이제 이미 받았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뭐 집이랑 조금 약간 멀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노량진이 아닌 학교에서, 네. 그 학생들과 같이 지낼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좋은,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해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잘 됐는지 모르